원장님 요새 백신 부스터샷 때문에 네. 임산부들이 걱정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거 부스터샷 맞아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저는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는데요. 임산부에게는 반드시 맞으라고 권하기가 참 어렵죠. 20, 30대 분들이 열이 나서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며칠 뒤에 하혈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듣고 나서 주사를 맞으면 많이 망설여질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올해 11월 29일까지 통계를 보면 미국 임산부의 3분의 1 정도만 백신을 맞았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올해 7월 22일부터 이제 임산부들을 백신을 정식적으로 맞으라고 산부인과 학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공식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분의 1만 맞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9월 달부터 4분기에 이제 임산부 백신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백신이 다 아시다시피 생백신, 사백신 이렇게 있어요. 활성화된 백신과 비활성화된 백신으로 있는데요. 생백신은 살아있는 그 균이나 바이러스를 살짝 독성을 약화시켜서 직접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좋죠. 그거는 보통 한 번이나 두 번 맞고 끝납니다. 대표적인 게 MMR. 한국말로 홍역, 볼고리, 풍진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신한 사람에게나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은 맞으면 안 되죠. 이런 백신을 맞으면 저희가 보통 약 2달 정도 임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백신은 거의 사백신이에요. 죽은 균이나 바이러스에게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서 주사를 맞아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져서 보통 3번에서 5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산부인과의 자궁경부암 백신, H1N1 바이러스 백신 3번 맞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처음엔 2번을 맞았지만 지금 부스터샷까지 나왔는데요. 사백신이 보통 3번을 시작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부스터샷까지 맞는 게 어쩌면 기본 과정이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신 중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도 임신 전 기간에 맞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유부에게도 맞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아기 장기가 형성되는 12주까지는 조금 피해서 12주 지나서 맞자.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도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RNA 백신이라 그러는데 사백신처럼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닌 그렇죠. 백신인 거죠? 이것도 사백신의 일종입니다. 임신 중에 맞는 것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내 몸의 대표적인 면역 반응이 열나는 거죠. 그리고 드물게 지금 혈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혈전은 아직 많이 밝혀지진 않았고요. 산모들은 열이 나면 안 좋거든요. 왜냐면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면역 반응이 억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기의 절반은 아빠 거니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물질이 내 몸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10달 동안. 그래서 스스로 면역 반응을 억제했는데 여기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주사를 맞으니 문제가 생기면 크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열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거고 배탈이 나면 배탈이 더 크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사를 맞고 만약에 힘드시다면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은 임신 전 기간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드시되 몸이 좀 힘들면 빨리 수액을 맞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타이레놀조차도 이제 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타이레놀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 타이레놀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먼스 타이레놀, 서방정 이렇게 있는데 600mg 서방정 드시면 되거든요. 용량이 제일 높은 거. 2알씩 드시면 됩니다. 8시간 간격으로 2알씩. 아세타미노펜 굉장히 오래된 약이잖아요. 이 약이 아기와 엄마 사이에 혈관이 연결될 때 자궁과 태아, 태반의 혈류를 잘 돌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시험관하기 할 때 자궁의 혈류를 높인다라는 논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분들께서는 시험관하기 하고 자궁의 착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타이레놀을 좀 먹이는 분들도 가끔 있었거든요. 물론 과거죠. 지금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안전한 겁니다. 임산부가 열이 나면 태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근데 그 이유가 양수가 데워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사실인가요? 그러면 산모가 열이 날 때 체열을 하면 피가 뜨겁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혈관이 확장돼서 이제 몸에 열이 나는 건데요. 양수가 뜨거워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열이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열이 이제 잠깐 나면 괜찮은데요. 이틀, 3일 이상 아니면 일주일 내내 열이 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아기가 생존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기에게 어떤 기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백신을 맞고 나는 열들이 보통 하루 이틀? 그리고 수액을 맞으면 진짜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이 나서 아기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11월 29일 날 발표한 거를 보면 아직까지 임신한 사람과 임신하지 않은 사람의 부작용에는 보고한 부작용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임산부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더 문제가 생겼다라는 보고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저는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될 게 발열보다 혈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임신하면 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고요. 특히 이 종아리 쪽에는 피가 더 모여 있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혈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의사들 중에 임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백신 맞고 있나요? 이게 이제 의사들이 사실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병원에서 임신한 선생님은 에서 백신 문제로 고민한 분은 없는데 30대 의사 중에 고생하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주사 맞으시고. 특히 신경과 의사들은 여러 가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길리안 발해. 이거를 환자들을 보고 그러니까 신경과 의사들이 제일 열이 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시더라고요. 임산부 부스터샷. 이것도 결국 의사랑 직업이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공고하는 문제를 내가 받아들여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이 잘 생각해보고 일단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